지금 우리는 문학개념어 드디어 10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이라서 꼭 저번 시간 거 복습 잘해와야 돼. 독백과 독백이 아닌 것. 우리 시적 화자하고 청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관계하고 청자였어. 관계는요, 비슷하면은 같이 묶어주고 다르면은 대비 표시해놓으면 돼. 그런데 청자 설정과 관련돼서 개념어가 독백과 독백이 아닌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독백과 독백이 아닌 것, 이거 물결 표시는요, 낫으로 읽어주면 돼. not 독백. 구분 기준은요, 2번 컬러로 밑줄, 청자 설정 유무형. 청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자, 독백은요, 청자가 없어요. 그것에 비해서 독백이 아닌 것은 청자 있어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인 청자를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 기준으로 삼아서 독백과 독백이 아닌 것으로 구분해. 자, 독백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설명해 볼게. 2번 컬럼 밑줄. 독백은요, 혼잣말을 의미해. 자기 혼자서 모놀로그인 거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해. 우선 밑줄만 해볼게. 운문문학의 대부분은 독백이야.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청자를 설정했다? 그러면은 대부분에서 삐져나와 있는 거니까 독특해. 그래서 2번 컬러 밑줄 해줄게. 청자를 설정한 독백이 아닌 것은 특이해. 그래서 미리 먼저 체크해 놓을 거야. 특이하면 꼭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그치? 수능에서는요, 청자의 유무에 따라 독백과 독백이 아닌 것을 제일 먼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 혼자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에 따라서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로 나눠. 자, 2번 컬러 밑줄 먼저 칠게. 청자의 유무에 따라 독백은요, 청자 없고요. 독백이 아닌 것은 청자가 있고요. 먼저 구분하고요. 소통의 방향성에다가도 2번 컬러 밑줄 쳐놓을게. 일방향인지 쌍방향인지. 마치 짝사랑과 맞사랑과 비슷한 관계다, 그치? 그래서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 눈에 확 들어오지? 첫 번째, 청자가 존재하는가로 구분한다고 했어. 독백은요, 청자가 없어요. 그것에 비해서 독백이 아닌 것은요, 청자가 있어요. 독백이 아닌 것을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나 대화적 구조라고도 합니다. 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큰 범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독백이 아닌 것 안에는요, 대화도 들어갑니다. 대화는 조금 더 작은 범위야. 대화의 형식, 대화를 나누는 형식, 대화 구조니까요. 자, 얘네 둘이 다른 건 대화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큰 범주를 의미한다고 했어.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소통이 되고 있는가? 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죠? 대답할 수 없어. 독백에서는요. 그것에 비해서 독백이 아닌 것에서는요. 대답을 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대화를 하면은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 말을 건네기만 한다면요. 얘네 둘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독백과 독백이 아닌 것.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독백에다가 1번이라 적어줄래? 그리고 독백이 아닌 것에다가 2번이라 적어줘.
독백이 아닌 것 안에 들어오는 거 우리 대화였지. 3번이라고 적어줄게. 그리고 가장 애매하고 짜증나는 녀석이 여기 겹친 부분에 있는 거야. 4번. 까지 정리해뒀으면 이제 하나하나 정의를 내려볼게. 독백은 청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혼잣말이라고 했지. 독백체, 독백적 어조도 독백 안에 넣어서 이해해 줄 건데, 자, 독백 우리 1번이라 써놨으니까 여기도 1번이라 써줄게. 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건데 2번 컬러 들고 따라와. 독백체, 독백적 어조도 독백 안에 넣어까지 2번 컬러 밑줄해줘. 독백체는요, 문체를 말하니까 훨씬 더 큰 범위고, 또 적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범위를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독백 안에 넣어서 이해해 줄 거야. 화자가 청자를 시적 청자 또는 독자로 정하고 말을 건넬 때, 자, 이 두 번째 X에다가는요 2번이라 적어주고 독백이 아닌 거예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청자로 삼거나 아니면 글을 읽는, 시를 읽는 독자를 딱 청자로 삼아서 말을 건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시가 그래.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해. 밑줄만 해줄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봤을 때 2번 컬러 들고 따라와. 청자가 있을 때 이거 명확하게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경어체를 사용하거나 명령형, 청유형을 통해 이따가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줘. 왜냐하면 1번은 아주 100% 확실해. 그런데 2번, 3번 경어체를 쓰거나 명령형, 청유형을 쓸 때는요 이론적으로 그렇거든. 그래서 문맥적으로 너희들이 작품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 자, 특히나 청자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요? 했을 때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복습. 2인칭인 너, 당신을 사용하거나 혹격조사 야, 힘이야 읽었을 때를 통해서 청자를 드러내.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을 대상으로 너라고 했으면 의나 들어가 있는 거지. 의나 왜 중요하냐면요. 감정이입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자, 우리 배웠던 거 복습이 착착착 되면서 이해가 스르륵 돼야 돼. 3번이라 써줘, 대화는. 그치?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데 그러면 이미 청자는 존재한다는 거네. 주고받는 형태야. 말이 일방향이 아니라 그다음에 쌍방으로 주고받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대화니까요. 자, 두 번째 X에다가 별표 3개부터 쳐놓을게. 우리가 제일 짜증나고 헷갈렸던 4번의 겹친 부분이요. 독백과 독백이 아닌 것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요. 예시로는 2번 컬러 밑줄. 부재하는 대상에게 한 말. 님이요, 보고 싶어요.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한 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왜 기러기야 내 이야기 좀 전해주렴 했던 거. 문맥으로 판단해야 돼. 그런데 내가 그 기출들을 다 살펴봤을 때 보통 이랬어. 한번 볼게. 독백과 독백이 아닌 사이에 겹친 부분에서는요. 사람? 그런데 사람인데 부재해. 내 눈앞에 없어. 보통의 님이 그러지. 그랬을 때는요. 실제로 눈앞에 없으니까 독백으로 많이 처리했어. 그런데 사람이 아닌 대상, 식물이나 동물들한테 걔네들을 부르고 말을 했을 때는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더 많이 쓰였었어.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으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으로 파악해 주세요. 작품 분석. 작품 분석 같이 해볼게. 이거 2022학년도 예비 시행이어서 꼭 풀어봐야 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번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라고 해서 해요체 쓰고 있네. 해요체는요, 높임이거든요. 왜냐면 상대 높임에서 활용되는 방법이잖아. 상대 높임은 듣고 있는 사람을 상정하는 거니까 정자가 존재하네, 그치? 해요체를 몰랐으면 아이유의 이 노래는 들어봤을걸? 나는요, 좋은걸요 에서요. 나는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요 좋아요를 통해서 상대를 높이고 있지. 그래서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우리 적이라는 게 붙었으면 조금 더 큰 범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크게 독백이 아닌 것을 사용해서요.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네. 너무 많네요. 이렇게 개념어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대화적 어조인데 둘이 대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